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매번 이런 식이지만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막 이사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팟캐스트를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이제 비디오로 하자 그랬는데 이제 저희 코호스트 엄지연님께서 그럼 이사하고 하자. 이사가 언제더라? 그러니까 5월 초중 이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그때 하자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제 그렇죠. 뭐 이제 앞으로 저희 심지어 중간에 중간고사까지 껴있어가지고 그쵸. 네, 많이 오래 딜레이가 쉬었죠. 됐는데 저희 더 뮤지엄 팟캐스트 항상 더 뮤지엄 스튜디오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일단 쉬고 온 다음에 네, 잘 맞아. 쉬고 돌아왔습니다. 뭐 저희가 뭐 미리 하느라 얘기도 안 해주고. 그쵸.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근데 생각보다 기다리는 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쉬는 동안 기다려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매주 몇 분이 그래요? 듣는지 이렇게 저한테 알림이 메일로 오는데 네. 한 분 가끔 막 0일 때도 있고 뭐 한 3 이러고 저번 음, 주에서 얼만큼 달라졌는지 알림이 오는데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한 30 그리고 한 25 이런 오, 식으로 에피소드가 플레이 됐다고 해서 조금 더 저희의 복귀를 앞당기는 응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음. 아무튼 저희 잘 쉬고 돌아왔고 자 오늘 저희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녹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진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저희가 그러니까요. 이게 나갈 때는 어떤 식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유튜브랑 팟캐스트에 둘 다 업로드하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몰랐네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시즌의 마무리를 이렇게 새로운 업데이트로 한번 파일럿 에피소드처럼 한번 저희가 이거 영상으로 하는 각이 나오는가 해보기 위해서 저희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방식과 똑같이 이번 시즌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녹음하려고 하고요. 이제 이게 저희가 오늘 에피소드를 돌렸을 때 이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다음 주에 저희가 준비한 이제 새로운 포맷 그리고 조금 더 정돈된 그런 주제 의식을 가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팟캐스트 시즌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고 바로 다음 주에 아마도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제가 보내드린 노션 파일 키셨죠? 네네,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제가 저희 팟캐스트답지 않게 좀 이번에 많이 준비를 해서 왔는데 원래 네. 대본 없이 하잖아요. 저희 그냥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그렇죠. 그냥 오늘 블랙 포인트 정도만 네, 오래 있고 쉬었으니까 좀 하는데. 최소한의 양심은 네. 지키고자 제가 이렇게 조금 음, 뭐 대본 아닌 대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부에 그런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들이나 SNS 같은 플랫폼들의 변경사항, 업데이트 아니면 그런 아트와 테크놀로지 월드에 바뀌어진 변화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 저희가 굉장히 오래 쉬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유튜브에 바뀐 변화들 위주로 오늘 1부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부에는 조금 뒤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4월 애플 이벤트를 뒤늦게 돌아보기. 지금 사실 애플 지금 이벤트가 5월 말인데. 끝난 네. 지는 한참 됐고 이제 그렇죠. 거의 국내 유튜브 해외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국내 유튜버들도 하나씩 물건을 받아보시는 중인 것 같은데 뭐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저희 팟캐스트 듣고 바로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같이 보면서 저희는 안 샀거든요. 못 샀죠. 사실 맞아요. 아무것도 못 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시청각 자료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좀 더 풍성한 에피소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1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유튜브 언제 보셨어요, 엄지연 씨? 저요. 어제 밤에 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 유튜브 모바일 UI 조금 바뀐 거 눈치채셨어요? 근데 최근이라 하는 게, 최근이라 함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녹음했을 때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오래돼서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또 그거에 또 익숙해진 것 같아서, 네. 기억이 사실 잘 안 나네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UI 체인지라고 하죠. 그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의 변화가 일반 사용자들, 비전공자들한테는 얼마나 직접적으로 와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바뀔 때마다 항상 인식을 하고 조금 이 직업병이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꿨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의 모바일 UI가 크게까지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조금 유의미하게 바뀌었는데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카드가 바뀌었어요. 카드 뭔지 아세요? 아니요. 카드가 뭐죠? 이제 유튜브를 소비만 하시지 않고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오른쪽에 막 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른쪽 위에 이렇게 그 하면서 더보기 그쵸 살짝 그쵸. 아이 모양으로. 그 네네. 영상뿐만 아니라 무슨 플레이리스트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고 뭐 다른 채널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네네.
예전에는 이렇게 느낌표나 아니면 I자가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땡글하면서 이렇게 문구가 떴잖아요. 그 맞아요. 문구가 제가 보내드린 이 사진을 보시면 좀 작죠?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이세요? 저게 제 기억으로는 원래는 흰색이었던 것 맞아요, 맞아요. 같아요. 흰색 반투명 그냥 그렇게 네. 디자인이 잘 되었다고는 볼 수 없었는데 좀 깔끔하고 그냥 까만색으로. 제가 음. 다크모드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그죠? 네. 이게 이렇게 바뀌었고 아마 요거를 가장 많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유료 광고 표시도 왼쪽 아래에서 이렇게 좀 유료 광고 표시 이렇게 아래에서 떴다가 왼쪽 맞아요. 위에 네모로 맞아요.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시청자분들 위해서는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제가 뭐 알아서 미래에 제가 편집을 하겠지만 음. 이렇게 조금 더 세련되게 바뀐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유료 광고 표시 볼 때마다 영상에 좀 신뢰도가 떨어졌거든요. 그 왼쪽 아래 그냥 맞아요. 영수증처럼 띡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네. 유튜브도 그걸 인식을 했는지 조금 더 세련되게 바꾼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금 그것도 둘 다 흰색이었던 것 같은데 둘 다 까만색으로 맞아요. 바꿨네요. 흰색 반투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다크 모드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화이트 모드도 그런 건지는 네,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더보기 탭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맞아요. 저거는 딱 보고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원래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유튜브를 세로 화면으로 보다가 오른쪽 위에를 누르면은 이게 정확하게 뷰가 몇이고 언제 올라왔고 뭐 설명란 더 보고 싶고 이러면 더보기를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작게 이렇게 나와 있다가 이렇게 확 커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예 새로운 카드가 나와요. 이렇게 설명이 음, 뭐 좋아요 수 그리고 뭐 지금까지 시청 횟수 그리고 뭐 업로드한 날짜 이렇게 크게 깔끔하게 UI가 한눈에 싹 들어오게 시원하게 바뀌었어요. 근데 뭔가 예전에는 좀 더 가로로 이렇게 아이콘 형식으로 좀 더 아닌가? 아니다. 원래 조회수 같은 거는 더 작게 맞아요, 맞아요. 더보기란에는 더 작게 적혀 있고 날짜가 적혀 있었나요? 사실 잘 날짜도 기억이 안 있었는데 나는데 되게 작게 잘 안 네.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맞아요. 큼지막하게 누가 봐도 저기로 시선이 먼저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음. 왜냐하면은 한국인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이 쇼핑할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댓글이래요. 평점이랑. 리뷰 막 이런 근데 어찌 보면 유튜브의 평점은 조회수가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썸네일을 보고 클릭하고 싶은 영상이더라도 조회수가 막 얼마 이하면은 잘 안 보고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건 이제 영상을 클릭한 이후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조회수를 보고 조금 그런 영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더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한 UI인데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아요. 네. 화질 설정이 바뀌었어요. 이거 알고 계셨나요? 맞아요. 저는 사실 제가 써보면서 느낀 건 아니었는데 이거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돼 그래서 있었어요? 뭐 유튜브 짜증나게 바뀌지 않았냐 이런 식의 음, 기사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그로를 끌면서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살짝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화, 그렇게 저는 알게 됐어요. 화질을 자주 바꿔요? 어때요? 아니요, 저는 자동으로 놓고 만약에 자동인데 화질이 너무 낮다 하면은 그때 이제 바꾸는 것 음,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용자는 그 화질의 P 뭐 1080p, 720p 이거를 무슨 수치인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봤어요. 근데 음, 저는 이제 20대고 좀 그런 테크놀로지 그렇죠. 팟캐스트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 픽셀 개수 그렇죠. 세로에 있는 픽셀 개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일반인 사실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이런 컨텐츠를 잘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어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아실지 모실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불편해요.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음, 사람들도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자동이 있고 높은 화질, 데이터 절약 모드, 고급 이렇게 돼 있는데 높은 화질을 누르면은 이제 본인의 인터넷 상황에 맞춰서 그 가능한 가장 높은 화질을 보여주는 거고 데이터 절약 모드를 들어가면은 본인이 뭐 3G 뭐 LTE를 사용하고 있을 때 최대한 적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 고급을 눌러야지만 이제 본인이 예전처럼 음, 720p, 4K, 1080p 뭐 이런 식으로
고를 음.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 예전처럼 네. 선택을 하려면은 두 단계를 거쳐야 클릭을 되는 한 번 거예요. 더 해야 된다는 이제 거네요. 클릭을 3번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점 3개 누르고 음. 그다음에 고급 누르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화질 선택을 해야 그렇네요. 되니까. 근데 저는 근데 항상 네.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해 가지고 저는 항상 최고 화질로 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네.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 다 4K인데 그 만든 사람이 4K로 만든 것은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바뀌어서 불만은 많은데 어 레귤러한 사용자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저는 궁금해서 이 소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음. 느끼시는지는 전 궁금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20대나 30대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근데 저는 느끼기에 20-30 대는 그래도 이거 화질을 바꿀 방법을 바로 알아챌 것 같아요. 음. 근데 50 대, 60 대 분들은 뭔가 고급을 누르면 그 세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모르실 것 같고 음. 모르겠어요. 화질에 그렇게 예민하실까? 그것도 그쵸. 잘 저희 모르겠긴 부모님 하네요, 생각했을 사실. 때는 본인이 어떤 화질로 보고 있는지도 크게 자각을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비주얼한 것에 맞아요. 예민하지 않으셔서. 맞아요. 그냥 자동으로 항상 보고 계시지 않을까 네. 싶은 그래서 마음. 네. 이런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와중에 사실 유튜브가 이런 UI 체인지가 조금 많은 앱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그래서 네. 유튜브가 인기가 워낙 많은 만큼 이런 사용자들의 니즈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뭐 많이 바뀌는 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가 모든 선택이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좀 헬시한 것 같아요. 좀 건강한 앱인 것 같아요. 사용자가 많아지는데 그냥 앱 같은 거 그냥 UI 같은 거를 오래된 상태로 두는 그런 앱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디자인 트렌드나 이런 거는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음. 바꿔주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질 설정은 아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정해서 설정할 수 설정해서 설정?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네네네. 화면에서 설정하는 거 말고 자동 모드, 뭐 고급 모드 이거를 설정해서 아예 딱 락을 해놓고 영상을 볼 때는 그냥 본인이 선택한 메뉴가 그렇게 쭈르륵 나왔으면 좋겠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설정을 할까 싶긴 그니까요. 하네요. 이게 네. 정말 그 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음. 실제로 신경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맞아요. 뭐 혼자서 분해하는 거죠. 씩 하면서 맞아요. 내 4K가 클릭을 세 근데 번 해야지만. 결국 그래도 저화질 설정은 원래 취지는 그래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그래서 중요한 뭐 포인트죠, 음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음. 왜냐면은 방금 말하셨듯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집착하면서 싫어하고 굳이 바꿀 사람은 몇 퍼센트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대다수의 그냥 대충 뭐랄까 그냥 틀어 주는 대로 소비하시는 그런 분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사실 싶은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유튜브가 이걸 도입함으로써 아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훨씬 크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면서 그렇죠. 얻는 손해보다. 친환경 트렌드가 있잖아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애플도 맞아요. 그렇고 그런 대기업들이 이런 것에 책임지고 앞장서서 나가는 모습이 요즘 그런 대기업들의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UI적인 체인지 말고 아예 기능적인 체인지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1부를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유튜브 영상 올려본 적 있어요? 비공개로 올려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과제 제출이나 뭐 그쵸, 그런 거. 그쵸, 맞아요. 보통은 요즘은 예전에는 드라이브에 올려서 막 링크를 보내거나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워낙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링크를 주던가 하는 식으로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유튜브 영상을 한 번도 안 올려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한 절반은 넘을 것 같아요. 유튜브 사용자 중에. 그런 유튜브를 저는 레귤러 베이시스로 올리니까 이런 네. 환경 설정이 바뀌는 거를 자주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두 네. 가지 설정이 추가가 되었어요. 유튜브. 물론 다른 변화들도 있었는데 가장 메인이 되는 변화의 첫 번째가 유튜브 쇼트 영상의 샘플링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틱톡 안 하죠? 네. 하진 않아요. 네. 근데 유튜브에 뜨는 틱톡은 봐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틱톡 모음, 내 맘에 드는 틱톡 모음집 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배꼽 그런 빠지는 것만 틱톡 보고 모음집, 틱톡 춤 네네네. 모음집 샵 그렇죠. 36번째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제가 직접 틱톡에 들어가진 않아요. 이제 틱톡을 겨냥한 유튜브의 쇼츠라는 기능이 유튜브에 업데이트된 지가 좀 지났는데, 이 쇼츠를 사람들이 써보고 많은 피드백을 준 점 중에 하나가 틱톡의 급부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기능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영상에 스티치를 하거나 다른 영상에 듀엣을 하거나 하는 기능인데, 유튜브 네. 쇼트가 이거가 안 되면은 그냥 틱톡 짝퉁에 불과하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튜브가 빠르게 이제 유튜브 영상을 쇼트 영상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은 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내 네. 영상이 스티치 되거나 뭐 샘플링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라는 선택지인 거예요. 그리고 저게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디폴트로. 그러면은 본인이 진짜로 원할 그쵸, 그쵸. 때만 뺄 수 있고 기본으로는 네, 맞아요. 틱톡에도 그게 있거든요. 틱톡에도 올릴 때 나는 이 영상 사람들이 듀엣하거나 스티치 할 수 있도록 만들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기능을 가져와서 요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는 것은 또 유튜브가 쇼츠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다, 어느 정도는 진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고요. 틱톡을 근데 쇼츠는 어때요? 쇼츠도 많이 보나요? 쇼츠도 이게 되게 웃긴 게 쇼츠는 되게 자극적이고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짧으니까 바로바로 보고 넘길 수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플레이한 다음에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잖아요. 틱톡이 그래요. 그래서 틱톡이 그거보다 그렇긴 하지. 네. 그래서 진짜 한 번 보면은 한 30분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분명히 처음 시작은 뭐 예를 들어서 와플 만드는 걸로 시작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막 미국의 남자애들이 갑자기 막 물폭탄 터트리는 거 막 이런 거 보고 있고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막 넘어가는데 재밌어. 문제는. 맞아요. 그래서 그게 틱톡의 네. 묘미. 틱톡 하시면 안 되겠네. 저 틱톡 깔았잖아요. 몇 번 지워도 보고 네. 잠금도 걸었거든요. 시간 제한을. 정말 시간 제한을 그렇게 될 줄 실수로 몰랐다. 푼 적이 있어요. 이거를 시간 제한을 해놓고 오늘 하루 무시, 이걸 누를 수 있거든요. 그 누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들었던 게 잘못 눌렀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 망했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망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 보통 진짜 제가 처음에 틱톡 깔고 이거 뭐야 별로 재미없네 하면서 한 2시간씩 스크롤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뭐야 내 2시간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인정을 정말.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중독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그런 낮아진 그런 집중력 스팬에 대응하는 맞아. 정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그게 악랄해요. 정말 안 좋은 게, 문제는 저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플랫폼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틱톡 이렇게일 텐데, 거기 3개 다 그런 쇼츠, 릴스, 틱톡 이렇게 3개가 다 있으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3개 중에 하나를 질리면 하나씩 돌아가면서 보는 거죠. 그니까. 또 가끔 겹치는 것도 있어요. 막 유튜브 맞아. 쇼츠 올라오는 거 서로 보면 틱톡 퍼오고. 로고 막 이렇게 둥둥 뜨고 있고 맞아. 다시 올리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같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살아가기 이거 험난한 세상이에요, 정말. 그리고 요것도 조금은 이제 갑론을박이 오고 하는 컨트로버셜한 업데이트 중에 하나인데, 싫어요 버튼 삭제의 선택지가 있어요. 유튜브 영상에서. 전혀 몰랐어. 싫어요 수치를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뭐 좋아요는 많이 보시잖아요. 좋아요, 구독, 네. 뭐 댓글, 알림 설정 이런 것들을 유튜버들이 많이 호응 유도를 하잖아요. 네. 싫어요는 사실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기능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좋아요랑 이제 뭐 시청 기간이 길고 댓글을 많이 달면은 알고리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싫어요는 막 싫어요 테러를 받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영상이 알고리즘에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라는 언급이 있긴 했어요. 모르는 거죠. 신기하네. 네. 근데 이제 이 싫어요의 숫자가 특정 유튜버들에 대한 사이버 불리잉, 그러니까 좀 괴롭힘 아니면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싫어요를 누를 수 있어요. 누를 수 있는데 싫어요 수가 다른 사람들한테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표시가 안 되면 버튼은 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정 싫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요를 눌렀는지는 보여주지 않겠지만 싫다면 눌러라 이건 거죠. 싫어요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엔 곧 싫어요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면 뭔가 페이스북에는 싫어요가 없잖아요. 그니까요.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는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튜브는 사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직장으로 삼잖아요. 유튜버로 그렇죠. 생계를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네.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고. 근데 그런 모니타이제이션,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가능한 플랫폼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어그로성 영상이나 그런 저질 컨텐츠라던가 그런 선정성이 심하다던가 그런 네. 영상들에는 그런 영상들을 걸러내는 어느 정도의 지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쵸?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아, 그냥 그래도 낚시성 좀 컨텐츠라던가 별로인. 그러니까 알맹이가 전혀 없는 컨텐츠 같은 거죠. 예를 그럴 수 들어볼게요. 있지. 어떤 한 영상이 있는데 이거 제가 들은 팟캐스트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어떤 영상에 네. 들어갔는데 영상의 제목이 이 수박의 안에 정말 놀라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살짝 내려보니까 싫어요 개수가 80%예요. 네. 그러면은 바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이 새끼 이거 수박 마지막에 공개 안 하거나 아니면 안에 진짜 뭣도 없구나. 그냥 어그로 끈 네. 거구나.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영상들 이거는 뭐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시청자 기만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렇죠. 양질의 컨텐츠가 아닌 거잖아요. 기대한 내용을 주지 않는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봤지만 네. 그런 것들을 가려낼 기준이 하나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싫어요 수를 사람들이 많이 보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눈여겨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음, 어차피 항상 싫어요는 극소수였어서. 그렇긴 해요. 왜냐면은 싫으면 그냥 나가지. 굳이 그 좋아요나 싫어요를 누른다는 것 자체가 그 정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분들이 엄지원 씨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그렇긴 좋겠어요. 하지. 싫으면 그렇긴 안 하죠. 보면 되잖아요. 싫으면 안 맞아, 보면 맞아. 되는데 꼭 싫어요를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싫어요를 받을 만큼 정말 시청자를 기만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기도 하죠. 근데 그렇죠. 유튜브에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는 사람으로서 말을 하자면 싫어요가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사람은 네. 그런 부정적인 정보에 더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좋아요가 100개씩 바뀌어도 싫어요가 두세 개 있으면은 왜일까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지? 내 컨텐츠 마음에 안 들었나? 질투인가? 아니면은 뭐 원하던 내용을 내가 포함하지 않았나? 어그로라고 느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아무튼 근데 요즘 또 네네. 그거에 연결돼서 살짝 사람들이 악플을 남기는 거를 살짝 염려해가지고 검토를 위해 모든 댓글 보류 이런 것도 있네요. 저는 이것도 사실 최근까지도 몰랐거든요. 요거 뭔지 댓글을 이렇게 설명해드릴까요? 보류하고 그러니까 네네네. 보류가 뭐냐 하면은 근데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그냥 쓰여진 대로 댓글을 게시하기 전에 작성자가 보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고 네네. 오케이 너는 게시 가능 이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올린 사람이 몰라요. 올린 사람한테는 그 댓글을 단 사람한테는 댓글이 달린 것처럼 보여요. 보류가 네. 보류 상태여도. 오. 대신 음. 이제 유튜브 저같이 아직 학고 유튜버한테는 유효할 수 있겠지만 이제 댓글이 막 500개씩 그렇죠. 달리는 몇만 개, 네, 그 몇천 개. 정도까지 가면은 그리고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채널들은 사용하기 힘든 작전일 수도 있죠. 유튜브가 사실 이런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누구 한 명 멍석 말아가지고 다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렇죠. 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었으면 아님 말고 하는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이런 기능을 업데이트함으로 인해서 좀 그런 문제를 의식하고 있고 또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밀린 기간 동안 저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1부를 이렇게 마치고 2부에 4월 애플 이벤트 뒤늦게 돌아보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쉬고 오겠습니다.